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생 국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독서와 논술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국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 독서 논술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버려요. 사실은 이 수업의 목적은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건데 그건 굉장히 이상적이죠. 물론 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작 중학교에 가서 1학년을 자유학년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2학년 올라가서 수행평가, 물론 1학년 때도 수행평가를 보고 2학년 올라가서도 수행평가를 보고 또 학교마다 다르지만 지필평가를 보잖아요. 중간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보는데 막상 그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엔 이 독서 논술 수업에 대해서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 회의감을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일단 중등 국어 내신 대비를 기본적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왜 중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인 기본 국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기본 국어 개념과 그 국어 관련 어휘들을 충분히 학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즉 국어에서 문학과 비문학, 그 다음 문학에서 시, 소설, 수필, 극과 비문학에서 그 설명문이나 논설문, 보고서, 건의문, 기사문, 광고문 같은 그 각각의 기본 개념들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국어 수업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국어 개념 그리고 어휘를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제 내신 시험 준비하기 전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학교별 국어 교과서와 그 국어 교과서의 그 차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교과서 나오고 그러면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학교 교과서가 어느 출판사 건지, 그리고 출판사가 같아도 저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천재교육 노미숙, 천재교육 김종철, 천재교육 박영목 이런 식으로 같은 출판사인데 대표 저자가 달라요. 그럼 이제 작품이나 내용 순서가 달라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죠. 국어 진도가 나가는데 국어 진도가 나가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막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판서를 하시거나 교과서에 필기를 하세요. 내신 시험은 결국 학원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갑입니다. 갑.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프린트, 교과서 필기를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자, 그리고 기본 국어 개념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 전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부터 준비를 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 교과서 필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자습서나 문제집을 먼저 보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어차피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트와 교과서 필기를 보고 또 그 프린트를 한번 다시 복사를 해서 빈칸을 지우고 다시 한번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과서도 어떤 친구들은 아예 교과서를 한 권을 더 구해서 내가 필기한 거를 이제 연필로 한 권을 더 구한 교과서에다 똑같이 옮겨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수업 중에 말씀하신 거, 나눠주신 프린트물 필기한 게 최우선순위로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학교에 최근 기출문제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 2학년 국어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신 시험은 어차피 그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라 패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보고서 예를 들면 시에서는 진달래꽃이 나왔는데 이 진달래꽃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그런데 똑같은 건 내지 않잖아요. 작품은 같아도. 그럼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서 안 낸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기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또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점검 삼아서 자습서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것도 다 풀지 말고 자습서와 문제집의 뒤에 있는 그 종합 문제 있죠. 소단원 종합 문제나 뭐 대단원 문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중등국어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는 교과서와 상관없이 기본 중학국어 개념과 어휘가 학습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국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면 정말 70점 이하로 나오는 학생이라면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국어를 뭘 배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국어 개념서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국어 개념과 어휘를 바탕으로 공부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국어 교과서와 그 출판사와 저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트와 교과서 필기를 꼼꼼히 챙긴다. 또 심지어는 다른 친구하고 비교 대조해서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두세 분이 수업을 뭐 앞반 하시고 뒷반 하시는 경우에 서로 교차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빠뜨린 거 없나 하고. 물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트와 교과서 필기한 거를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그거 위주로 암기하는 거예요. 즉 학교 선생님이 이 작품의 주제가 이거다라고 하면 그게 답이에요. 다른 자습서나 문제집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출 문제는 뭐 족보닷컴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교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학교 선배, 나보다 1년 선배가 봤던 시험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그걸 한번 복사를 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습서나 문제집에 있는 종합 문제, 소단원, 대단원 문제를 풉니다. 자,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 내신이 90점 이하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거나 아니면은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 틀리는. 그래서 이제 이 내신 대비, 중학교 국어 내신 대비는 학원에 다니는 게 과연 효율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즉 학원에서 이 학교 선생님의 출제 경향과 선생님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사실은 대비가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중등국어 내신 대비하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요 5단계를 꼭 기억하세요.